안녕하십니까. 세부 8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셀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M셀과 P셀의 에지 매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체 인식하고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거의 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그 문제하고 거의 뭐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멘틱한 어떤 그런 물체 인식이 되지 않으면 세그멘테이션이 안 되거든요. 근데 물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또 세그멘테이션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어떤 거를 먼저 잘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이제 접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체를 인식하는 그런 베이스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어떤 화소의 값만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이게 이제 칼라 저해상도 이미지인데 이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컨투어들의 이제 크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크기별로 이제 나눠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보라색 쪽은 이제 굉장히 이제 무지개색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라색 쪽은 레벨이 굉장히 작고 이게 벽이니까 뭐 별로 그렇게 레벨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에지가 강한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얀색으로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여기 경계선, 컨투어들에 있어서의 값들의 차이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스레시홀드를 이제 적용을 시키면서, 여기서는 적용을 안 시킨 거죠. 그러니까 적용을 시키면서 점점 나눠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눠지는데, 사실 이거는 물체의 어떤 형태가 물체의 어떤 모양을 고려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레벨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에어컨 같은 경우는 뭐 이상한 데서는 합쳐주고 이쪽에서는 합쳐주고 여기서는 또 나눠주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냥 대충은 이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세 개의 어떤 경계선을 봤을 때 우리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은 이 경계선들을 보고 뇌는 이게 대충 침대 같다, 이게 뭐 같다, 이게 의자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체계가 뇌 속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에서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뇌가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기계가 봐서 알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참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뇌보다 좋은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우리 뇌는 엄청나게 그거를 이제 물체들을 다 알고 있고 모양이나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분석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되는 이만큼 좋은 이제 알고리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이제 세브에서 하고자 하는 방법인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쉐입 토큰을 구하고 나서 쉐입 토큰들을 이제 바인딩을 해 나가는 거가 이제 세그멘테이션의 역순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인딩을 통해서 이제 해가는데, 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서로 협조를 해가느냐, 이 뇌하고 같이 이런 좋은 알고리즘을 실행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전 시간에 이제 메인 프로파일에서 이제 칼라 저해상도를 말씀을 드렸고, 이 칼라 저해상도 에지가 기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칼라 저해상도는 이제 우리가 초점은 맞춰지지만 그렇게 이제 응시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지 컨투어의 이제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이제 칼라 저해상도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보면 굉장히 디테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이 많아 보이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스레시홀드를 적용을 시키기 시작하면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윤곽을 이제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흑백 저저 해상도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흑백 저저 해상도에서부터 이제 윤곽을 파악을 해서 이쪽 그 메인 프로파일에 쓰이는 이제 그 칼라 저해상도 쪽에 도움을 줄 수만 있다면은 이게 훨씬 더 윤곽을 잡기가 쉽겠죠. 그리고 이 서로가 여기서의 그 쉐입 토큰, 그러니까 흑백 저해상도에서는 이제 쉐입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쉐입 토큰하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에지 컨투어의 곡률하고, 그러니까 그 시즌1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이제 그 곡률 있죠? 그 컨투어의 곡률. 그거하고 어떤 식으로 이게 그 매칭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즉, M셀하고 P셀의 이제 컨투어 매칭, 즉, 엣지 매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흑백 저저 해상도에서의 그 패턴 매칭의 이게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이거를 주로 이 별에 대해서 이제 예제를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그 꼭지점이 이제 5개가 나와서 이게 이제 별로 이제 판단이 되는 건데, 이게 흑백 저저 해상도죠. 그래서 윤곽은 굉장히 잘 나와요. 그래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옆쪽으로 이제 그 다른 쪽하고 이제 그 머지가 되는 이제 그런 영역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쉐입 토큰을 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쉐입 토큰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패턴 매칭에 이게 이제 크게 표시된 겁니다. 그러니까 패턴 매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패턴 매칭을 하고 나면은 이제 그 패턴 매칭이 요 정도가 이제 패칭 매칭이 되는구나라고 해가지고 요게 이제 어떠한 쉐입 토큰들이 이 별에 속하는지가 결정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결국 여기까지 이제 별에 속하는 걸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영역을, 이 별에 대한 전체적인 영역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 영역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까맣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채워야지 됩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인 영역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쉐입 토큰들의 이제 이거를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머지 부분을 전부 이런 식으로 채운 다음에, 처음에는 이게 꽉 채워졌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어떤 별은, 여기 잡힌 별은 어떤 쉐입 토큰들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파악이 된 상태니까,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다 하더라도 그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 별에 속한 그 쉐입 토큰들을 전부 이제 한번 지워본 겁니다. 여기가 영역을 이제 표시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새까맣게 된 부분을 이제 요게 이제 흑백 저저 해상도에서의 이제 별에 해당되는 이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 그래서 요만큼의 이제 그 영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 빨간색은 이제 계속 연관이 클로우스드 루프죠. 이게 하나의 면이 되기 때문에 클로우스드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클로우스드 루프가 되면은 이제 곡률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이제 곡률을 이제 따질 수가 있죠. 그 곡률을 따지면은 이제 정확한 별의 요 패턴이 이제 정확하게 곡률 패턴이 나올 겁니다. 곡률 패턴에 대해서는 이제 시즌1에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이 곡률 패턴은 이제 C 파라메타로 이제 디스크라이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C 파라메타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말씀을 안 드려도 시즌1에서 굉장히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미지는 뭐냐면은 흰색으로 표시된 거는 이제 흑백 저저 해상도가 아니고 칼라 저해상도, 바로 요거 위에 있는 칼라 저해상도의 이제 에지 컨투어들이죠. 에지 컨투어들하고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크게 나타내면은 별의 이제 외곽 쪽에 있는 건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씩 이제 틀리게 되는 거죠. 하여튼 간에 요 바로 위에 있는 칼라 저해상도에 있어서 윤곽을 잡는데 요 빨간색이 이제 뭐냐면 흑백 저저 해상도, 여기서 잡은 이제 흑백 저저 해상도죠. 그거가 이제 이 도움을 받아. 요거를 기초를 하면은 요 하얀색의 위에 프로파일에
윤곽을 잡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이게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별 이미지가 이게 이런 식으로 막 나오는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스레시홀드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파일이 한 단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함에 따라서 이 흐릿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노이즈성의 그런 이제 컨투어들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그냥 뭐 떨궈져도 없애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그냥 일단은 그냥 다음 시간까지는 그냥 참고 넘어가도록 하죠. 어쨌든 근데 이게 노이즈성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파일들 사이에서 이런 식으로 컨투어가 굉장히 상이하게 차이가 난다. 상이하게 된다. 그럴 때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상이한 경우는 우리가 이제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칼라 저해상도인 경우에는 초점이 있는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흑백 저저해상도는 초점하고 빗나간 경우예요. 그래서 현재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초점이 지금 안쪽에 있어서 칼라 저해상도의 지금 상태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하얀색 있는 하얀색 컨투어를 선택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초점이 이제 다른 쪽에 있어서 그게 이제 이게 벗어나서 지금 현재 상태가 흑백 저저 해상도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빨간색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을 원래 그게 베이스죠. 맞는 건데 이거에 이제 흑백 저저 해상도인 경우에서는 윤곽이 잘 잡히기 때문에 그거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흑백 저저 해상도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영역에 들어가는 하얀색으로 표시된 칼라 저해상도의 쉐입 토큰들의 중점, 그 쉐입 토큰들의 중점을 이렇게 까만색으로 나타내 봅니다. 거의 일치하죠. 근데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빨간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까지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정한 윤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100%.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도움만 받아서 이런 거는 제끼고 위에 있는 패턴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도움을 안 받아도 자기가 다 구할 수 있어야지 돼요. 자기 스스로. 근데 서로가 도우면은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좀 더 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칼라 저해상도하고 이제 칼라 고해상도의 두 개가 이제 서로 이제 도움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건데, 먼저 그러면 이제 칼라 저해상도를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칼라 저해상도가 이제 흑백 아래서 밑에 있는 흑백 저저해상도의 도움을 받아서 또 이거는 또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의 패턴을 이제 인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쉐입 토큰들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 별을 이루는 쉐입 토큰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 검은 부분에 이제 빈칸 부분을 메꿔야지 되겠죠. 그래서 메꾸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꾼 다음에 다시 아까처럼 이렇게 이 별을 이루는 쉐입 토큰들만 묶어서 그거를 이제 세그멘테이션해서 이제 지워버린 거예요. 지워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이제 까만색으로 표시된 거에 이제 외곽선, 그러니까 컨투어를 이제 여기다가 이쪽에 이제 이 하이 쪽에다가 칼라 고해상도,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칼라 고해상도인데 칼라 고해상도의 에지하고 맞춰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크게 확대를 시켜 봤더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더라 이거죠. 그러면은 여기 빨간색하고 하얀색이 거의 뭐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얀색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색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좀 더 공고히, 에지의 위치를 공고히 하면 되겠죠. 근데 가운데 부분은 역시 마찬가지로 노이즈성이 강하기 때문에 맞질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점을 지금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빨간색이나 하얀색을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러니까 설명드린 그런 이제 프로파일대로 설명드린 거, 실제로 이제 뇌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서로가 이제 자기가 이제 잡은 어떤 그러한 저거죠. 정보들을 전부 공유를 해요. 그래서 자기 말고 다른 쪽에서 잡은 이제 정보들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판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윤곽은 로우 쪽이 강하고 디테일은 이제 하이 쪽이 담당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의 패턴 매칭에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이건 말씀드렸죠. 이제 디테일이 강하고 로우는 윤곽이 이제 강하다. 그래서 이제 이 하이 쪽에서는 보면은 로우 쪽에서 잡은 윤곽의 도움을 받으면은 하이 쪽에서는 워낙 디테일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막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그러니까 땅에 이제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오감도 같이, 보면은 윤곽이 훨씬 잘 나오죠. 그게 이제 인공에서 보는 게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이제 인공위성에서 쭉쭉 주밍을 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윤곽을 도움을 주면은 분명히 이제 디테일에 우리가 이제 휘둘리지 않고도 어떤 이 패턴을 매칭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의 컨트롤가 많이 어긋나는 경우는, 그러니까 하얀색하고 빨간색이 많이 어긋나는 경우는 이제 초점에, 그러니까 어떤 위치를 이제 우리가 초점으로 잡고 있느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이제 해상도가 들어가면은 쉐입터 콘을 각각을 이제 매칭을 시키고 확장을 시키고, 그러니까 까만 부분을 없애기 위해 확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된 이제 쉐입터 콘들의 전부 이제 외곽선이죠. 컨투어를 전부 구한 다음에 그 외곽선을 가지고 시즌 1에서 했던 곡률 패턴, 곡률을 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세 개의 프로파일에 대해서 이제 곡률 패턴을 각각 딱 구하면은 서로가 서로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판단에 이제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렇게 하이어라키컬하게 판단을 한다. 로우 쪽이 이제 윤곽을 많이 잡으니까 로우의 윤곽을 좀 참조를 해서 좀 더 디테일 쪽으로 나가는, 인공위성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상 쪽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도를 만들 때 그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두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컨투어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죠. 이제 스레시홀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